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쩌는케입니다. 오늘은 코롱 티슈진이 10월 25일 날 거래 재개가 될지 요 부분에 관련돼서 저의 뇌피셜, 뇌피셜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뇌피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세요. 투자에 참고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왜 안 하는 거야?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뇌피셜을 말씀드릴 건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코롱 티슈진 저는 확증 편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1번 주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주총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 얼굴 못 봤다? 거짓말입니다. 20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은 안 갔고 19년에도 안 갔고 20년, 21년, 22년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16년부터 지금 6년 중에 하나 둘 셋 6년 중에 요 18년 19년 안 가고 지금 다 가고 있는 23년에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에 참여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데 저 못 봤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23년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총을 참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에 참여한다 그래서 제가 간다기보다 참석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보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 웅렬형 그 재판권 관련돼서는 얘기가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합니다. 해외에 있는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거긴 못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수정 박사님 관련된 보조금 횡령권 그거 관련된 거는 식약처 직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증인이.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11월 9일부터 또 새로운 증인들 나오니까요. 요때 다시 좀 참석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등법원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증인 선택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이제 일단 다 받고 증인이 이제 12월 23일 날 또 출석을 해서 누군지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요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2015년부터 코오롱 생명과학을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고 물론 투자하다가 2019년도에 인버스 사태 맞고 이제 박살났죠. 박살났습니다. 박살났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제가 투자한 금액은 전부 깡통을 찼습니다. 깡통을 찼고 이제 다시 또 하는 중이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이 종목 관련돼서는 진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 재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 뭐 코오롱의 기전이라든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기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제가 2022년 10월 25일에 거래 재개가 될까? 요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래 재개 가능성하고 25일 거래 재개가 될까? 요 두 개의 질문이 같이 여기에 이제 묻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개별적 요건, 그 다음에 종합적 요건 요거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용어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뭐 이제 하도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해놔서 그런데 이건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요건 이제 횡령 배임된 부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횡령 배임을 개별적으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하는지 뭐 그 상장 적격성을 개별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하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는 거고요. 하나는 속개가 되어 있고 하나는 10월 25일 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 재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거래 재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코오롱에서 3천만 달러 규모 제3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원래 이런 공시를 거래소에서 내줄 리가 없는데 신기합니다. 이것도 거래 공시 제목이 수시공시 뭐 요런 건가? 뭐 그러니까는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예요.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거래소에서 그래 오케이 공시내라고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요게 나오면 뭔가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 어쨌든 요런 공시가 나왔고, 여기 뉴스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코롱 티슈즈는 3년 넘게 정지돼서 25일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횡령 배임건이다.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이모 이사에게 스톡 옵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뭐 27억 정도 규모의 스톡 옵션이 횡령 배임이다. 뭐 이런 건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삼상 중에 골관절염 유전자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로 발견돼 가지고 요게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별적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재개 가능성을 볼 건데, 이 거래재개 가능성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몇 번 제작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죠? 예,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개별적 요건 심사에 이제 숙제가 뭐가 있냐면요, 투약을 개시해라. 예, 12월까지. 그래서 2021년 12월 29일인가 28일인가 30일인가 요때쯤에, 예, 첫 환자를 개시했고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라. 예, 요거 이제 주니퍼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이제 사명 변경돼 가지고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사한, 예, 회사로 정정 공시가 났는데, 뭐 저는 그냥 주니퍼라고 부르겠습니다. 파트너십 계약했죠. 7천억 규모고, 그 나라는 일본이 이제 주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격가지 아랍 국가랑 아프리카 이제 인도 이런 데까지도 이제 되어 있는 7천억 규모로 계약을 했고요. 신규 파이프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확장 연구,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고관절 관련돼서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요렇게 이제 다 하고 했는데 속개가 결정났죠. 이게 3월인가 2월인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당시 요 속개 나올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횡령 배임으로 10월 25일 날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임상 환자가 한 명은 투여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규모, 이게 왜냐면 1000명 넘는 그 규모의 임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많이 맞춰라 라는 부분이 있고, 요거 이제 임상 맞추는데 이제 그 시간하고 돈이 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티슈진이 좀 잘하는지를 거래소에서 좀 지켜보겠다. 뭐 요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거래소에서 좀 지켜보겠다. 뭐 요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어차피 10월 25일을, 그러니까 이 개별적 요건을 다 해서 숙제로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10월 25일 날까지는 거래 정지니까 어차피 할 거 요거 두 개 같이 하겠다라는 개념이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 투약 환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12월 28, 29, 30 요때쯤 했는데 한 명 투여한 거잖아요. 이제 시작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좀 일정 규모 이상 좀 투약 좀 해라. 요런 부분도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2번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부 완결이 됐죠. 예. 그리고 횡령 배임으로 인한 실질 심사, 예, 요거를 지금 하고 지금 이번에 심사하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천억, 수백억을 횡령 배임에도 이제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거래 재개가 됐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신라젠도 요번에 또 됐죠.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 문제건으로 뭔가 좀 뭘 얘기를 한다?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숙제도 다 했고, 횡령 배임 요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재개에 관련된 부분, 거래 정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주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는 봐서는 조금 기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영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거래 재개를 해주는 쪽으로 여론 형성을 한국경제니 뭐 매일경제니 이런 데서 그 기사를 써서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숙제를 다 하니까 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오늘 이제 공시 코오롱에서 300억 421억 규모입니다. 3천만 달러요. 3천만 달러인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지원을 23년 4월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거의 시위성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 야, 내가 작년 21년 12월에 300억 규모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뭐 8월인가 언제 또 300억 규모 했고, 전환사채로 350억, 뭐 350억 이런 식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땡겼고, 여기에 대주주, 이웅렬 회장님이 또 100억 가까이 땡겼는데, 그리고 23년도에 한 번 더 400억 규모로 한 번 더 지원할 거야. 이런데도 거래 재개 안 시키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돈 투입한다는데 거래 재개 안 시켜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1,300억을 넣습니다. 안 할 리가 없다. 저는 99.99%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25일 날, 25일 날 거래 재개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제 내피설상으로는 25일 날 18시 이후에 공시가 나와서, 공시가 나와서 26일부터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오롱 TCG는 상당히 불량 학생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뭐만 하면은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죠.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 얘네가 내는 공시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코생 주담하고 이제 여러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래소에서 코생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차별 없이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뭐 다른 회사들 뭐 이제 공시 점검할 때 1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코생은 한 3시간 해주고, 공시 내는데 뭐 2시간 대기시키고, 그래서 결국엔 6시 이후에 시간에까지 다 끝난 후에 내게 한다던가,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아침에 자료 냈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떨어진 게 6시 이후였다. 뭐 요런 얘기를 제가 지난 3년이죠? 19년, 22년에 그냥 3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거래소는 공시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이유, 저의 내피셜의 전부예요. 그래서 신라젠도 18시 몇 분에 공시가 나왔고, 큐리언트도 18시 지나서 공시가 나왔어요. 거래 재개 공시가.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자,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뭐 개별이라고 그러고 종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25일 날 나오게 25일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25일 채워서 나오겠죠. 지금 24, 25일 이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나왔어요. 얘가 거래 재개로 나왔다. 아까 같은 이유로 거래 재개가 나왔다. 그러면 코오롱하고 코생하고 코오롱 우선주까지 이 세 종목이 같이 묶여서 움직일 거거든요. 시장을 교란한다는 개념으로 거래소는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주주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게 따로 나오든 같이 나오든 좋아요. 왜냐면 뭐든지 이제 제가 확증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 재개가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뭐가 되든 호재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변동성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종합적 요건을 25일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속개돼서 언제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결정이 났는데 이거 결정을 안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속개 결정을 왜 내렸어? 뭐 진행 상황이든 아까 얘기했던
임상 관련된 거 어느 정도 투여되고 뭐 이런 것 때 이런 거 그다음에 어차피 거래 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5일까지 10월 25일 그런 명분에서 이거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이거 결론이 거래 재개로 나왔는데 이거를 빨리 안 해준다? 그럼 이건 언제 해줄 건데? 대법원 취소 결론된 대법원 결과 보고 해줄 건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론의 방향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오전 중에는 뭐 시장위원회를 해서 25일 날짜 뭐 종합종요건 시장위원회를 하든 뭐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하든 해가지고 오전 타임에 한 번 하고 오후 타임에 한 번 해서 이거 두 개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25일 6시 이후에 거래 재개 공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50% 이상 5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뭐 안 나오든 나오든 어쨌든 25일에는 무조건 한 가지는 나오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주주니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래 나쁠 게 없다. 어차피 거래 재개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움직일 테니까 요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T주진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영상에서는 T주진이 과연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영상을 또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래 재개가 되고 26일에는 T주진 거래 재개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압 K였습니다.